오늘 내장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인체의 몸에 공간이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먼저는 두개골이라고 얘기를 해서 머리에 있는 공간인데요. 여기에 뇌척수, 그다음 뇌를 움직일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구조물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 뇌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아주 단단한 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뼈가 보기에는 원형으로 보이는 두개골이지만요. 사실상 어떠한 약물에 의해 이제 이 두개골을 넣어서 있으면 이 두개골이 22개의 큐브처럼 산산이 이렇게 조각이 나야 있는데요. 이제 어떠한 이런 부분들이 다시 교합이 되어서 우리의 머리를 만들고 튼튼한 뼈의 움직임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에는 뇌척수액이 흐르고 있고요. 지금 두개골 인체 안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이 머릿속에 속하는 뇌척수가 있는 두개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밑으로 내려오면 흉곽이라고 얘기하는 가슴 안쪽에 있는 부분인데요. 이 가슴에 있는 공간에는 우리의 중요한 심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는 폐가 자청용 우베코처럼 든든하게 심장을 싸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시면 복강이라고 얘기하는 복부 안에 공간이 있는데 여기에는 우리의 간부터 위, 십이지장, 소장, 대장 이런 내장기들이 들어가 있고요. 밑에 보면 골반강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가 비뇨 생식기에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체는 어떠한 이런 캡슐과 같이 어떠한 공간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비닐막 같은 데에다가 다 장기들이 제각각 들어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살펴보아야 될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인체가 항상 움직이고 있고 또 숨 쉬는 동작들을 계속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장기들은 각자의 그런 움직임들을 다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흉곽과 복부에 있는 복강을 분리하는 횡격막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횡격막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우리 인체의 모든 650개의 근육들은 개별적인 운동을 하고 있지만 이 횡격막의 움직임이 잘 이루어지면 한 번에 이 650개의 근육들이 움직임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즉, 이 말은 횡격막을 잘 움직일 수 있는 키포인트는 호흡을 잘하는 겁니다. 우리의 호흡이 그냥 흉식 호흡만 하는 호흡도 있고 또는 크게 숨을 들여 마셨다가 뱉어내는 복식 호흡도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복식 호흡을 크게 들이마시고 뱉어낼 때에 이 횡격막이 움직임을 할 때 연결되어 있는 650개의 근육도 함께 움직임을 하게 되고 또 이 안에 복강 안에 있는 내장기의 근육들도 같이 내장기가 움직임을 한다는 거죠.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꼭 뭐가 생각이 나냐면 예전에 요요라는 게 있었어요. 내가 여기서 요요를 던지면 다시 되돌아오는 그런 놀이가 있었는데 이 횡격막이 꼭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꼭 요요와 같은 그런 놀이가 같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운동을 할 때 내려가면 다시 제자리로 올라오는 그런 역할들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요요가 어떻게 보면 그 고무줄의 탄성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것처럼 우리 이 횡격막은 탄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어떠한 고정점이 필요한데 인체가 발생학적으로 먼저는 입과 항문이 먼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입과 항문이 어떻게 보면 고정적인 고정축을 만들어 준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고정축을 중심으로 해서 횡격막이라는 이 돔이 운동을 요요처럼 상하 운동으로 움직임을 할 때에 근데 그거 이 하다가 뭐 그 위에 있는 잘 안 되고 그랬는데 말이야. 폐와 심장이 복강 안에서 각각의 그런 장기들의 움직임을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어, 위쪽에 있는 흉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흉곽 위에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심장과 폐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 심장 같은 경우에도 세 개의 막으로 보재기로 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흥부와 놀부 얘기를 보면 이 놀부 심보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심장을 싸고 있는 막을 심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아우 저 사람 심보가 못됐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심장도 너무나도 중요한 기관인지라 우리가 보자기가 세 개로 쌓여져 있는데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 태어나서부터 죽기 전까지 한 번도 그 움직임이 멈춰지지가 않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도 단단하고 튼튼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심장을 싸고 있는 막은 그물망 조직으로 되어 있어요. 꼭 어떻게 생겼냐면, 우리 그 물 호수에 보면 그 물을 이렇게 흘러내리게 하는 호수가 단단한 조직으로 되어 있는 거를 보면은요, 가위로 커팅을 해보면 고무줄 실리콘으로 되어 있는 그런 고무줄 호수도 있는가 하면 안에 철심처럼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철심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 그물 조직처럼 되어 있는데 이 심장을 싸고 있는 막이 꼭 그렇게 그물을 싸고 있는 막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펜은 옆에 양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것도 폐도 세 개의 겹으로 보자기로 쌓여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가슴, 흉강이라고 하는 가슴 강 안에 있는데 이 지금 밑에 보시는 횡격막이라고 하는 이 횡격막은 주로 우리 호흡 근육들을 흉곽과 복강을 이렇게 나누는 기준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위쪽에 이 흉곽에는 심장과 폐가 있는 이 부분에 어떻게 보면은 윤활제 같은 부분들이 있어서 이 움직임이 꼭 이 횡격막 위에 심장과 폐가 엘리베이터를 탄 것처럼 오르락 내리락을 하는데 여기에도 윤활제가 같은 윤활 작용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외부의 장기들의 압력이 이렇게 갇혔을 때에도 잘 터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슴이 이렇게 단축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단축되어지게 되면 폐활량이 작게 되죠. 자, 이런 가슴을 웅크리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호흡을 하는 것과 가슴을 이렇게 쫙 편 상태에서 호흡을 하는 거는 이 폐활량 자체가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는 우리가 충분히 호흡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숨을 들여 마실 때에 이 횡격막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이 폐 주머니에 공기가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흉곽이라고 얘기하는 이 가슴골이 잘 벌어져야 위에 있는 우리 안쪽에 있는 흉곽을 들어 올려주는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호흡에 있어서 우리가 흉곽이 열려지는 게 중요한데 우리 인체에서는 이 흉곽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아이가 이 쇄골뼈와 삼각근이라고 하는 이쪽 팔에 붙어 있는 근육인데요. 이쪽 쇄골이 벌어져야만
흉곽을 들어 올려서 호흡을 원활하게 해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 SM880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오른쪽 팔 양쪽에 패턴이 이 삼각 근육을 잡아줄 수 있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SM880을 착용을 하실 때에는 이 삼각근이 앞쪽으로 오거나 또는 뒤쪽으로 가지 않도록 제자리에 위치할 수 있도록 여기에 팔을 어깨 근육을 여기에다가 잘 감아주시게 되면 흉곽을 열어주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흡을 할 때에는 이 폐라는 장기는 탄성이 있어서 잘 확장도 되고 수축도 이루어져야만 그 안에 폐 용적량이 넓어졌다, 닫혀졌다 이렇게 호흡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폐라는 거는요, 어, 우리가 물론 공기를 들이마시고 뱉고 하기 위해서 산소가 들어가고 이산화탄소가 가스가 나오는 주된 기능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경락으로 그러니까 동양의학적으로 말을 할 때에 이 폐라는 장기는요 새벽 3시부터 5시에 모든 장기에 수분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들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새벽 운동을 많이 했는데요. 새벽에 조깅을 한다거나 그렇게 되면 폐는 치명타입니다. 이 차가운 공기를 굉장히 싫어하는데요. 신기하게도 우리 인체는 지금처럼 날씨가 따뜻해지기 시작하면 콧김으로 하고 코를 숨을 뱉어보면 시원한 공기가 나오고요. 추운 겨울에는 우리가 입김으로도 하고 입김을 불어보면은 따뜻한 공기가 나온다는 거죠. 이 코 속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놀라운 센서 기능이 있어서 이 차가운 공기가 폐로 직접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위험하니까 먼저 코 속에서 온도 센서 기능으로 순간적으로 0.3초 동안 온도를 데워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폐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온도 센서가 있는 이 공기로 통해서 우리 폐에 들어가는 이 공기가 공기뿐만 아니라 수분이 각 장기에다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새벽 시간에 그래서 요즘에는 운동하는 것을 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각 새벽에 장기에 이 수액을 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피부가 촉촉하고 좋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폐가 같이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폐의 기능들이 떨어지면 피부의 결이 푸석푸석하고 또 머릿결이 거칠고 피부가 또는 두꺼워진다거나 모공이 넓어진다거나 그렇게 여러 가지 인체의 변화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폐가 산소를 공급하고 또 이산화탄소를 배출시키는 그런 기능들도 하고 우리 모발과 색소 침착에도 이렇게 주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폐를 튼튼하게 하면 피부도 예쁘게 만들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횡격막 아래에는요, 간이라는 장기가 들어있는데, 먼저 이렇게 그 간이라는 장기는요, 우리가 예전에 동양의학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 간 큰 놈, 또 애간장이 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간이 큰 사람들이 혈액량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간땡이가 부었다 이런 얘기도 하죠. 간이 큰 사람들이 대범하고 혈액량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간의 역할들 중에 여러 가지 중에서는 우리가 한 500가지가 넘는 역할들을 하고 있죠. 그런데 특히나 이 간은 내장기에서 오는 모든 혈액들이 이 밤에 간으로 모이게 됩니다. 간문맥을 통해서. 그래서 이 간에서는 아주 미세한 기능들을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나
우리가 먹는 탄수화물을 대사시키고 또 아미노산이라고 얘기하는 단백질도 분해시키고 또는 지방도 분해시키고 이렇게 역할들을 하는데 특히나 간이 큰 사람들은 담즙 분비를 많이 하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간이 큰 용적 대비 담즙 분비도 많이 되는데 요즘처럼 채식주의자들이 많으신 분들이 만약에 간이 큰 사람이 육류를 먹지 않고 채식주의를 간다면 담즙 용량은 많은데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균형을 이룰 수가 없죠. 그래서 오히려 이 담즙 생산량이 많다 보니 역류하게 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육식을 먹어야 간이 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육식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의 각 장기들의 크고 작음에 있어서 또는 기능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우리의 식습관이 달라져야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체는요, 사람마다 우리의 생김새가 다르듯이 내장기도 생김새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은 피부의 톤이 두껍거나 탄력이 좋거나 피부가 두꺼운 사람들은 내장기도 보면 두껍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피부가 얇은 사람들은 위 점막도 굉장히 얇습니다. 그래서 소화기가 약하다거나 또는 위산이 많이 분비돼서 얇다 보니 위산 분비로 인한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죠. 위험이 생길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 간에 또 빌리루빈 대사 같은 역할, 그다음에 비타민 무기질 이러는 대사, 또 중요한 호르몬 대사도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간의 역할 중에 빠질 수 없는 해독작용들이 있습니다. 이 해독작용은요, 우리가 꼭 알코올 섭취만 해독하는 거나 독소만 해독이 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우리가 무심히 먹는 우리가 영양제라든지 식품 보조식품 이런 부분들도 간을 손상 입히거든요. 이런 예를 봤어요. 요즘 저희 특허받은 입는 바른 자세를 입었을 때에 유별나게 면역 반응 중에 소양증, 가려움 때문에 못 견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이런 분들은 간의 기능들이 조금 떨어지시는 분들 또는 면역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이 소양증으로 나타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특허받아 있는 바른 자세는 특허 중에 하나가 피부에서도 저희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테스트를 했을 때에 안전하다는 그런 내용들을 특허를 받았는데요. 이런 자기의 내장기적인 내분비에 의해서 생기는 부분들인데 간의 기능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이렇게 가려움증으로 나타나시는데 이럴 때에는 물을 좀 많이 드셔주신다거나 또는 땀을 조금 빼주시는 것도 이 소양증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너무 타이트하게 착용을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은 느슨하게 착용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내용이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살균 작용을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이렇게 우리 이제 내장기에 있는 부분 간에 대해서도 한번 봤습니다. 지금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간 밑에 위에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 이제 인체 내부나 이런 해부학적 구조를 보면 지금 이 위의 모양은요. 빵빵하고 통실통실하게 보이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밥을 먹었을 때에 위에 여러 가지 음식물들이 가득 찼을 때의 모습이고 실제적으로 위는 비워져 있는 장기여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위가 많이 음식이 담겨져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장기들을 싸고 있는 막들이 분리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안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위에 가득 차 있는 음식물에 의해서 위에 있는 간이나
심장이나 이런 폐나 이런 장기들을 잡아당기는 역할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식을 하면 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뭐 비만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이런 장기들의 연결성 때문에 이렇게 잡아당김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의 장기들의 활동성을 떨어뜨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위 밑에 대장의 횡행결정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도 위가 그득하게 차 있으면 횡행결장이 압박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대장의 배설의 작용에 있어서도 이러한 문제점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지금처럼 간이나 위, 십이지장, 소장, 대장, 직장 이런 부분들은 복강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오늘 이렇게 인체의 그 공간을 얘기하는 이유들은요. 우리 인체가 숙여지게 되면 이런 내장기들이 압박을 받게 된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인체는 반듯하게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 공간 안에 장기들이 각자의 움직임들을 할 수 있다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리고 그림을 다시 한 번 더 보시면 음, 옆으로 보이시면 지금 횡격막 위에 심장이 놓여져 있죠. 그리고 많은 이런 혈관들이 보여져 있습니다. 자, 이런 혈관들도 신경들도 이 횡격막 위에 올려져 있는데요. 뇌에서부터 이 내장기로 들어가는 이 많은 신경과 혈관들이 이렇게 몸이 앞으로 숙여져 있거나 또는 라운드 숄더처럼 어깨가 말려져 있으면 이런 이제 이렇게 혈관들이 각각의 분포가 되어지지 못해서 각 장기들에게 제대로 영양 공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되지 않다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특히나 내장기 안에서 있는 이런 부분들도 혈류가 다 영향을 주고 또 내장기 안에도 이 노폐물을 모으는 자리가 흉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흉선인데요. 이렇게 내장기의 모든 노폐물들이 배꼽 바로 위에, 배꼽의 중심에 모여서 이쪽으로 그거를 팽대부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안쪽으로 있는 내장기의 노폐물들이 모여서 이 가슴 중앙을 타고 올라가서 어디에서 배출이 되느냐? 쇄골 라인 안쪽으로 해서 노폐물이 배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흉곽이라는 것이 닫혀져 있게 되면 이 내장기에서 올라오는 노폐물들이 제대로 배출이 되지 않는 건데요. 지금 저희들 저도 오늘 SM880을 뒤집어서 입고 있는 착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 SM880의 가슴선 쇄골 라인을 옆으로 잡아주면서 쇄골이 안전하게 펴질 수 있도록 잡아주는 기능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흉곽의 흉선이 반듯하게 올라올 수 있도록 잡아주고 배출될 수 있도록 잡아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어깨에 아까 말씀드렸던 삼각근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우리 SM880의 패턴이 삼각근을 정확하게 어깨를 반듯하게 잡아서 앞쪽 전면과 뒤에 있는 후면이 반듯하게 세워서 팔 옆에서 고정을 시켜주는 역할을 SM880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오늘 거하게 내장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그 내장기들이 왜 척추가 반듯하게 서야 되고 안에 있는 공간들도 반듯하게 서야만 안에 들어가 있는 내장기들이 각각의 움직임을 하고 영양을 공급받고 노폐물을 배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역시나 처음과 나중은 항상 바른 자세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바른 자세에서 우리가 골반이 안정화되고 바르게 중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얼굴이 그 위에 올려져 있어야 되고 그것을 관통하는 내장기가 반듯하게 이루어져야만 모든 인체의 시스템들은 잘 가동이 되고
먹고 배출시키는 대사의 기능들이 잘 이루어진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늙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안티에이징, 네, 젊어 보이고 싶고 늙고 싶지 않은 욕망들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화면에 보이시는 그림을 보시면 보지 않아도 이 사람은 젊은 사람, 또 한 사람은 나이가 드신 분 이렇게 체형에서도 확연하게 변화가 보이시죠. 그래서 요즘은 100세 시대를 봐서 그런지 나이 드신 분들이 굉장히 젊고 건강하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보면 하나같이 자세가 반듯하고 이런 분들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화를 어떻게 막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균형 잡히고 아름다운 얼굴을 하기 위해서는 삐뚤어진 몸이 아니라 바르게 정렬되어 있는 몸에서 바른 얼굴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많은 슬림인고의 우리 사업자분들과 고객님들을 만나는데요. 우리가 바른 자세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마음들도 굉장히 바른 자세에 바른 생활인들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우리의 생각까지도 바르게 만들어주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여기 제주는 지금 비가 촉촉하게 오는데요. SM880 또한 우리 특허받은 입는 바른 자세를 바르게 착용함으로 해서 오늘도 바른 생활인으로 슬리밍고인이 되었으면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스쿼트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또 자리에서 정도를 해주시고 오늘 스쿼트 진행은 89개를 하겠습니다. 89개를 할 거고요. 10번씩 8세트를 하고 마지막은 9개로 갈 건데 처음에 50개는 지난 화요일 했던 것처럼 좀 속도감 있게 우리가 보통 스쿼트를 하면 많이 앉지 않습니까? 많이 앉으시지 말고 그 앉는 것의 절반 정도만 앉는 걸로 이렇게 빠르게 하면서 코어에 힘을 계속 유지를 하는 이 코어 스쿼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속도를 좀 빠르게 해서 50개를 하고 휴식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제 속도에 따라서 너무 많이 앉으실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볍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0개 가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코어 힘,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코어 힘,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3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코어 힘, 여덟, 아홉, 4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코어 힘, 아홉, 오케이, 10초 휴식. 자, 10초간 휴식하시고 39개 남았습니다. 40개 해버릴까요? 네, 별로 안 힘드시죠? 자, 다시 코어의 힘. 요번에는요, 방금은 조금 빠르게 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원래 하던 스쿼트로 하겠습니다. 자세를 좀 더 내려가서 진행하는 스쿼트를 40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0개 가겠습니다. 시작! 하나, 뒤꿈치로 밀어 올리기.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시 10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처음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가 10개 할 때 한 개라도 해보십시오. 일곱, 여덟, 지금 벌써 206일차라서 다른 분들은 다 따라하고 계신 거예요. 세 번째 10개. 하나, 코어 힘.
둘, 올라올 때는 뒤꿈치로 밀어 올리는 느낌. 셋, 넷,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섯, 하는 게 중요해요. 여섯, 한 개라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곱, 안 하면 인생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덟, 아홉, 그 인생의 몸은 건강이고 가장 중요하죠. 하나, 둘, 많이 앉으실 필요 없고요. 셋, 넷, 몸에 자극하는 겁니다. 다섯, 마지막 다섯 개. 여섯, 일곱, 요번에 내려가서 잠깐 버틸게요. 3초, 둘, 셋, 천천히 올라오고. 자, 여덟 번째 내려갑니다. 내려가면서 버티세요. 둘, 셋, 올라오시고. 아홉 번째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오케이. 마지막 한 개 갑니다. 버티고, 하나, 둘, 셋, 올라오세요. 오케이, 90개. 자, 수고하셨습니다. 각자 자신에게 박수와 격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 할 뿐이죠. 하면 됩니다. 별거 아니죠. 하면 변합니다. 자, 우리 337책에 7월에도 어김없이 특별 강연 준비가 되어져 있는데 지난달에 이어서 지난달이 아직 6월이 안 바뀌었군요. 네. 7월에 6월에 진행했던 인문 고전으로 삶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이윤규 변호사님의 강연이 진행이 됐었는데요. 7월 13일 토요일 오전 11시에는 하루 30분으로 일주일에 한 권의 책을 외울 수 있는 그런 기가 막힌 방법을 교육심리학을 학습 기술의 원리를 기반으로 해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공부 방법을 저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간 출첵을 하시는 여러분들에게도 귀중한 선물 같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수험생, 자녀들 또 주변에 이런 강연이 쉽게 오진 않아요. 아마 스터디언 찾아보십시오. 스터디언이든 뭐 어디든 강연 프로에 보시면 이윤기 변호사가 강의를 많이 하셨지만 이것을 또 슬리밍고 그룹에 맞춰서 우리 출첵 가족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 시간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이 빠지면 영화든 드라마든 소설이든 재미가 없죠. 오전 11시 라이브로 꼭 시간을 만드셔야 됩니다. 시간은요, 평생 우리가 의도와 의지를 가지지 않으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나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전히 바쁘실 거고 여전히 여러분들의 삶의 계획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전 1시간 한번 내보겠다 하신다면 그분들에게는 반드시 변화가 찾아올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꼭 많은 활용과 참여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337책 프로젝트 66일 미쳐라 1부 바르게 건강하고 진행했고 2부 바르게 잘 살아보자 206일차 진행하는 저는 슬리밍고 그룹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엄태후고요. 계속해서 성공하는 자기 경영 158번째로 여러분들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206일차인데요. 오늘 또 출첵 완주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정말 귀한 도전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다산의 인력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유당 전서는요, 다산의 호이고 또 다산이 저술한 책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유당 전서에서 다산의 메시지와 오늘 우리가 나눠야 될 내용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런함이란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며 아침에 할 수 있는 일을 저녁까지 미루지 말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 문장만 푸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부지런하게 살아야 되는 거고 또 현대인들이 그리 부지런하지 않은 사람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지런하게 살려고 하면 결국은 내가 지금 해야 될 일,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미루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부지런하게 살 수 있는 거고 우리의 삶을 더 건강하고 자유롭고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태도인 것이죠. 그래서 다산의 메시지는 미루어도 될 일과 반드시 해야 할 일을 구분하는 것이 부지런함의 기본이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부지런하지 않으면 쉽게 살 수가 없어요. 게으른 사람에게는 먹이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부지런함이 기본 덕목이어야 된다면 오늘 우리가 한번 시도해 봐야 되고 도전해 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의 우선순위를 구분하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다산의 메시지는 이 아이젠하워의 시간관리 매트릭스를 생각해 본다면 굉장히 그 조선시대 후기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 다시 한번 저는 경탄하게 됐고요. 현대인들에게 다 똑같은 24시간이 주어졌지만 분명히 얻고 그리고 그 속에 있는 가치와 의미는 다 다를 겁니다. 누가 맞고 틀리고의 문제는 아니지만 분명한 사실은 다사는 이 이야기 메시지를 본인의 삶으로 살아냈고 그는 이 300여 권이 넘는 이 유배지에서의 저술을 통해서 그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삼삼 출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변화시키고 이런 이 메시지를 통해서 내 삶의 또 하나의 성장의 밑거름으로 한번 살펴본다면 우리는 더 좋은 삶, 또 더 풍요롭고 우리가 추구해 나가는 행복과 자유의 가치에 부합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좀 짧게 나눌 것은 계속 우리가 이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는데 이 자본주의 사회의 이 룰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경기가 시작이 됐고 우리는 이미 선수로 뛰고 있는데 선수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또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경기 규칙에 하등 관심이 없는 삶을 경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수많은 책들과 또 많은 배움과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런 메시지들을 우리가 나눔으로 인해서 우리가 간접 경험도 하고 또 삶으로 부딪히면 직접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질을 좀 더 높여보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보자. 그게 가장 중요한 오늘의 핵심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경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면 시간의 질과 행동의 양이 곱해졌을 때 우리 삶이 어떻게 보면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걸 현대에 와서 유식한 용어로는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얘기합니다. 행동 양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삶의 모습,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각자의 삶의 모습은 다 다른데 그 삶에서 추구하는 바도 다르고 가치도 다르고 의미도 다르고 본인이 어떤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계획과 목적과 목표도 다르단 말이죠. 그럼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런 생각들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추상적인 막연하게 이렇게 살고 싶다. 잘 살고 싶다. 잘 살아야지라는 그런 희망적인 그런 정신 승리만이 아니라 삶의 승리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우리가 현실을 만드는 그런 도전이 오늘의 핵심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지 그 시간 속에서 우리의 행동은 전심전력을 다하지만 그것이 유의미한지 아니면 의미 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 것은 이 하루 1%의 성장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를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 제임스 클리어의 아주 작은 습관의 힘에서 저자 제임스 클리어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00번만 같은 일을 하면요. 그게 당신의 강력한 무기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또는 어떤 도전을 합니다. 흔히 많이 하는 도전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슬리밍고에서도 다이어트 챌린지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 다이어트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과 다이어트를 말로만 하는 사람들과 다이어트를 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하지 않는 사람들을 살펴보니 두 갈래로 또 나눌 수가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외형적으로 부르고 일반적으로 정형화되어져 있는 다이어트라고 하는 개념의 삶을 자신도 인지하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밥을 적게 먹고 또 잠을 충분히 자며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회복 탄력성으로 극복하고 다른 취미 활동이나 신체 활동을 통해서 그런 스트레스의 외형적 스트레스를 이렇게 상쇄시키는 활동들을 하기도 하고 또 이 배가 부르면 먹지 않고 충분하게 수분을 섭취하며 이런 생활들이 그 사람들에게는
당연하더라는 거죠. 그걸 우리는 그 사람의 정체성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라는 행위를 본인이 인지하진 못했고 또 다이어트에 대해서 필요성도 못 느꼈지만 그의 삶은 다이어트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이미 살아냄으로 인해서 그의 삶은 다이어트가 이미 탑재되어져서 다이어트가 필요 없는 다이어트적인 삶을 살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의 정체성이 그를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럼 또 한 갈래는 다이어트를 끊임없이 이야기는 하지만 다이어트가 되지는 않는 거죠. 항상 그의 집에 냉장고에는 음식이 가득합니다. 그 음식 가득한 거에는 건강한 음식보다는 인스턴트 푸드나 아니면 맵고 짜고 자극적인 음식들이 항상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음식들이 없으면 오히려 불안감을 느끼고 또 장을 보게 됩니다. 그의 냉장고는 항상 가득 차 있어야만 안심이 되고 마음의 풍요를 느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바깥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재고 관리가 안 되기 시작합니다. 왜? 항상 쌓아는 놨는데 거기를 들여다봐서 어떻게 음식을 먹어야 될지, 지금 내가 오늘 무엇을 소비할지에 대한 계획성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풍요는 갖고 있는데 다이어트와는 항상 요원하고 그리고 중복된 소비를 하다 보니까 금전적으로도 낭비가 심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살이 찌는 사람들은 대부분 죄송합니다. 병력이 있거나 지금 뭔가 내분비계 계통이나 건강적 문제로 살이 찌지 않은 분들을 뭐 전체를 또 아우를 수는 없지만 보편적으로 볼 때는 경제력과 관계가 있어요. 이건 제가 그냥 감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많은 연구가 되어져 있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2년인가요? 통계를 바탕으로 말씀드리면요. 한 해 비만으로 낭비가 되고 있는 사회 간접적 비용이 11조 원입니다. 그게 우리의 혈세예요. 우리의 세금이요. 비만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11조가 투입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에서. 우리의 예산이. 이마만큼 우리는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어 하고 더 잘 살고 싶어 하는데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만족하는 금전적인 여유를 가진 사람들이 전 세계를 통틀어서 그렇게 많이 되질 않는 것이죠. 중산층이라고 하는 계층에서도 어떻습니까? 삶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거예요. 빠듯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뭐 시대적 상황이나 경제적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전쟁, 기근, 그리고 이 물가가 계속 오르는 인플레이션, 또 화폐 가치의 하락, 뭐 이런 문제들도 분명히 작은 요인이 될 수는 있죠. 하지만 우리들이 그런 걸 바꿀 수는 없잖아요. 푸틴이 전쟁하는 데 가가지고, 야, 푸틴 이놈의 새끼야. 전쟁하지 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뭐 팔레스타인 중동 전쟁하는데 거기 가서 우리가 기름 줄 테니까 싸우지 마.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이 하는 것들을 점검해 볼 수는 있고 우리들의 오늘을 바꿀 수는 있다는 거죠. 결국 오늘 내가 다이어트를 하는데 오늘 우리들은 말로만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어요. 스쿼트를 90개나 했습니다. 오전 11시 30분에 스쿼트를 90개나 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뭔가 계획을 세우고 강제성을 가지고 이걸 저희는 자율적 강제성이라고 부르는데 이 자율적 강제성을 바탕으로 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205일째 우리가 지금 205일을 하는 저희 공식 위탁 판매사님들과 매장 점장님들은요. 거의 이걸 참여하시는 분들은 205일째 하고 있는 거고 저만 해도 그렇고요. 또 이제 여러분들이 뭐 33일을 도전하시든 66일을 도전하시든 또 그 이상 나는 66일을 졸업했는데도 지금 출첵을 하고 계신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전 그런 분들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그분의 무기가 되는 거죠. 남의 무기를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왜 이렇게 도전을 하지만 매일매일 무너지냐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발전의 모습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발전의 모습은 이렇게 이제 천천히 서서히 이렇게 상향하는 그런 멋진 비례 그래프를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서서히 성장한다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성장하는 과정에서
정체하는 시점이 옵니다. 보통은요, 처음 시도하는 일에서 3주 또는 그 3주를 버티고 났는데 한 3개월째의 이 어려움이 찾아와요. 이걸 이 제임스 클리어는 낙담의 골짜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분명히 성장하고 있는 건데 가시적으로 성장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되는 거 맞아? 지금 변하고 있는 거 맞는가? 내가 지금 좋아지는 것이 맞는지? 뭐 이런 것들이 확신이 안 서고 지금 내가 이렇게 한다고 뭐가 달라지고 있는 건가라는 자기 자신의 의심도 들고 뭔가 심리적으로 위축도 되고 뭔가 확신도 없고 자꾸자꾸 이걸 해야 되는가에 대한 지속성에 대한 의문이 그리고 좌절감이 몸을 보니까 하나도 변한 것 같지 않거든요. 내가 뭔가 지금 달라진 뭐 며칠 동안 도전을 해봤는데 전혀 변화가 없는 것 같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나 제임스 클리어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지속합니다. 꾸준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비례 그래프의 서서히 성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발전의 모습은 기하급수적으로 우상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우상향하는 것이 어떻게 됐느냐? 단지 하루에 1%의 변화와 성장에 꾸준함을 투입하는 것.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내가 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 이 일을 합니다. 근데 이걸 할 때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해봤잖아요. 어떻습니까? 스쿼트 50개를 할 때 기존 방식의 50개가 아니라 빠르게 50개를 한번 해보는 다른 시도를 해본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변주이면서 이것은 또 하나의 도전이고 또 그것은 또 다른 자극이며 이것은 발전이라고 하는 이름의 한 형태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안 쓰던 근육 또는 썼던 근육인데 거기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어떻게 됩니까? 핵심이 되는 거죠. 제가 조금 더 스포츠 과학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스쿼트라고 하는 우리가 한 결과물을 가지고 말이죠. 자, 스쿼트를 해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고관절의 가동성, 즉 내 골반과 고관절이 얼마만큼 안정감 있게 움직일 수 있느냐입니다. 유연하느냐 이거의 문제거든요. 이게 앞으로 잘 굴곡이나 힌지 고정이 되지 않으면 자세가 불안정해서 앉지를 못해요. 근데 또 앉을 때 중심인 앞과 뒤의 코어 근육이 약하면요. 몸이 넘어지거나 휘청휘청 되거나 스쿼트를 일어날 때도 불안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관절이나 연골에 상당한 불안감을 줍니다. 그렇게 되면 스쿼트가 독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제가 다른 변주를 줬던 것은 왜 계속 코어에 긴장감을 주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코어에 안정성이 있게 되면 앉을 때 가해지는 압력을 즉 이 연골이나 무릎 관절이나 발목 관절이나 고관절이 느껴야 되는 부담을 코어가 대신 분담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스쿼트를 할 때의 자세와 앉았다가 일어나는 동작 수행 간의 안정성과 안전성이 부여가 되는 거예요. 다시 안정성과 안전성이 부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스쿼트를 하려고 하면 엉덩이 근육 코어와 앞뒤 등 근육과 복부의 코어가 제대로 적절한 복압을 유지하고 그리고 고관절의 신전과 단축, 즉 골반 이 가동 범위의 이 효율적인 운동이 복합적으로 일어날 때 우리가 스쿼트 한 개라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코어에 힘을 주는 것은 코어가 안정성을 갖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100개, 200개를 할 수도 있을 건데 도전한다면 목표를 가진다면 그때 밑거름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지만 우리가 하는 행동에는 다 의미와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뭐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고 쉬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우리들이 지금 하는 것을 꾸준히 하고 이렇게 작은 실천들과 작은 방법의 개선들, 즉 성장하기 위한 노력들을 좀 더 투입을 하다 보면 결국 우상향한다라는 겁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산술급수적으로 1 더하기 1은 2고 2 더하기 2는 4가 아니라
1 더하기 2는 2, 2 더하기 2는 4, 4 더하기 4는 8 이렇게 더 기하급수적으로 곱하기로 나중에는 성장을 하게 되게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라는 겁니다. 이건 제가 이론을 근거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제임스 클리어와 다른 여러 가지 분야의 전문가들이 과학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실제 모델을 바탕으로 만들어낸 가설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결국 이걸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으로 구분될 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믿는 쪽을 선택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믿지 않는 쪽을 선택해도 여러분들이 옳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다면 조금 더 긍정적인 면, 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더 개선을 할 때 우리 사회도 변하지만 그 사회 구성원인 우리가 변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좀 더 가치 있고 좀 더 멋있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쉬지 않고 꾸준히 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하루도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는 멋진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불타는 금요일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작은 행동이라도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